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 셰프의 요리 교실입니다. 자, 오늘 한번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요리할 주제는 김어준이라는 저 물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다. 자, 하도 많은 이야기가 난무하고 있어서요, 쟁점이 뭔가가 좀 헷갈리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각자가 자기 입장에 따라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자, 핵심은 이겁니다. 황장수가 뉴스 브리핑에서 아무리 편파적인 방송을 해도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왜? 황장수는 국가로부터 10원짜리 하나 받지 않고 이 뉴핑 수엔 스마일, 앵그리 블루 라이브에서 엄청난 세금을 갖다 바칩니다. 달란 대로 다 줬어요. 벌어가 다 줬어요. 그러니까 황장수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편파적인 방송을 한다 쳐도 제가 아주 공정하게 하죠.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시비를 못 걸어요. 그럼 김어준은 왜 시끄러운가? 김어준이가 다스베이다라고 지 유튜브로 누구를 까든지 누구를 때리든지 누구를 빨든지 그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건 김어준의 자기 판단인 거죠. 그냥 욕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칭찬받아도 되고. 그런데 문제는 김어준이가 TBS라는 방송국을 지금 꿰뚫고 누가 높은 데서 지시했겠죠. 그래가지고 뉴스공장이라는 프로를 문가리 정권 초기부터 4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주 5회 찍으면서 한 번 찍을 때 200만 원 받는다는 사실은 이제 거의 확인됐습니다. 그러면 한 달이면 얼마입니까? 한 달이면 지금 김어준이가 주에 1,000만 원, 한 달이면 4천만 원, 1년이면 4억 8천, 총 23억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출연료로 23억요? 제 방송국에 엄청 많이 나간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제가 나가서 최고로 받은 게 한 8, 9만 원이죠. 그것도 한 2시간짜리. 그냥 노가다 실컷 하고 그거고, 보통은 한 10만 원 조금 넘거나 모자라거나 이런 걸 받았습니다. 그러면 김어준은 그야말로 매일 출연하면서 200만 원을 받는다면 제 출연료의 20배에서 10배 이상을 받았던 거예요. 진행자니까 다르지 않느냐? 저도 옛날에 채널 A에 거의 매일 나갔습니다. 또 특정 프로예요. 그런데 그때 제 출연료도 20만 원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김어준이 엄청나게 높은 출연료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김어준이 스타고 굉장히 잘났으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많이 받을 수는 있죠. 그러면 김어준이 많이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김어준이 예능 프로를 하면서 한 프로에 200만 원이 아니라 2천만 원을 받는다 해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문제는 김어준이 서울시 산하 공영방송에 나갔다는 겁니다. 만약에 김어준이 이 민간 방송에 나가서 예능을 이야기하면서 한 프로에 나가는데 2억을 받아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어요. 몸값은 그의 이 벌어주는 돈, 값어치에 따라서 스타는 올라가는 게 자본주의 사회의 진실인가요? 그런데 김어준은 서울시라는 시장이 예를 들어서 박원순이 하든 오세훈이 하든 서울시는 공공기관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산하 방송본부 정도로 있다가 지금 이제 훗날을 대비해서 재단으로 만들었죠. 방송재단이요. 그렇지만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70%가 넘는 1년에 400억이 넘는 돈을 최근까지 서울시가 TBS에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돈을 서울시가 400억을 주는 출연기관, 이거는요, 그 TBS는 이름이 뭡니까? 교통방송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TBS의 설립 목적은 정치 선동하라고 특정 정파로 말한 겁니까? 시장은 항상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면 정치 선동을 하는 방송 같으면 시장이 국민의 똥당이 되면 국민의 똥을 홍보해주고, 더불어 거수기당이 되면 저 거수기당을 홍보해주는 그런 게 교통방송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통방송은 어디가 막힙니다, 둘러가십시오 하면서 운전하는 사람이 마음이 편하도록 좀 실없는 소리에서 웃겨주고, 또 저쪽이 막힌다고 합니다,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어디가 잠겼다고 합니다, 돌아가십시오, 이런 걸 해주는 게 교통방송의 기본 목적인 겁니다.
서울시가 교통방송을 수많은 종편, 공중파 또 전문 뉴스 채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방송국을 두는 이유는 정치 선동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결국은 서울 시민들에게 교통 안내를 해주는 교통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교통방송 안에 점차적으로 정치인들이 막 들어왔어요. 그 뭐 연예인 김규리도 하고 주진우도 하고 뭐 다 서울시의 TBS 방송국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래서 고액 출연료로 한 프로씩 꽤 찾는데 박은순이가 교통방송조차 정치방송으로 만들고 가끔 가다가 교통을 안내하는 쪽으로 끌고 갔어요. 그러면 서울 시민 중에 자 서울시에 세금을 많이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서울 시민 중에 좌도 있고 우도 있고 중도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돈을 모아가지고 준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편파적인 정치 방송을 하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이 우파 성향을 가지거나 똥당을 지지하는 사람이거나 보수 성향들이 나는 그거 하라고 세금 안 냈으니까 내가 낸 세금 중에서 400억 중에 우리 성향 200억은 돌려달라 이야기하면 돌려줍니까? 절대 안 돌려주지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70%, 연 400억 이상을 출연하는 방송국에서 정치 문제를 편파적으로 다루는 것도 문제고 또 편파적이 아니라 김어준이 공정하게 정치 방송을 하더라도 그 방송 자체가 교통방송의 설립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얼마 전에 4월 21일 날 감사원에서 김어준 TBS에 전화를 해서요. 뭘 물어보고는 찾아갔대요. 전날 전화하고는 찾아갔대요. 그래서 감사원이 시끄러우니까 이거 사전 모니터링을 하러 왔다 해서 사전 감찰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TBS를 왜 서울시 감사국이 아니고 감사원이 하느냐? 이 부분에서는 감사원은 정부의 공공기관들에 대해서 회계 검사나 직무감찰을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감사원의 목적에, 설립 목적에 그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방송국에서 출연자에게 계약금을 줬는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또 교통방송국에서 저런 방송을 편파 정치방송을 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 직무감찰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출연료 지급 기준이 제대로 있느냐, 지급이 제대로 된 절차에 따라 갔느냐, 출연자 선정이 누가 지시하거나 이렇게 했느냐, 아니면 공정하게 됐느냐, 이런 거를 감사원이 지금 감사를 하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저런 거 하라고 진짜 김어준이 보기 싫어서 좀 퇴출시키라고 뽑아준 오세훈은 어제까지 김어준에 대해서 하나도 말하지 않았고 또 보고하라고 지시하지도 않았고 밑에서도 TBS나 교통방송에 대해서 말한 것이 없다고 합니다. 유일하게 오세훈이 지금 김어준에 대해서 말한 것은 선거 때 중립성과 객관성을 지키지 않으면 책임이 돌아가니까 나중에 부끄러워질 거다. 그래서 교통방송을 잘하면 김어준을 문제 삼지 않겠다고 말한 게 답니다. 우리가 이런 자를 뽑아줬어요. 기가 참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보면 김어준이 퇴출시키라고 누가 현수막을 걸었는데 그걸 훼손해서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32만 명이 김어준을 퇴출시키라고 청와대 청원을 했대요. 그런데 청와대가 도대체 그 청원에 20만 넘으면 답을 해준다는데 어떻게 답할지도 지금 의문입니다. 그런데 여당에서 지금 당대표 선거를 하고 있어요. 송영길이부터 시작해서 우원식이 그리고 홍영표 서희서 붙는데 서희 다 비슷하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우원식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김어준을 수호해야 된다. 김어준을 못 지키면 언론이 후퇴된다는 황당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보학자라는 안병진 교수는 김어준을 낳아놓는 것이 대선이 위험해지는 그 자체다. 그래서 김어준 자체가 지금
대선에 진보 진영이 이기기에 매우 위험한 요인이라까지 직설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금 들리는 말로는 오세훈이가 TBS의 대표나 그리고 또 이사장 등에 대해 손을 못 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서울시 의회가 109명이 정원인데 그 중에 100명이 민주당이래요. 그래서 민주당에 장악돼 있어서 김어준을 건드리면 의회가 오세훈에 비협조할까봐 그런다. 이런 말도 있고, 또 이사장이나 TV에서 대표를 갖다가 추천하는 임원 추천위원회가 7명으로 구성되는데 오세훈 시장은 2명을 추천할 뿐이고 시의회에서 3명, TBS 이사회에서 2명에서 5명이 저거들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세훈이 TBS의 문제를 삼는 것은 서울시의 감사관을 동원해서 TBS의 출연금 400억 준 부분을 제대로 쓰고 있고 공정하게 운영하고 김어준의 방송 내용이 교통방송과 맞느냐, 이런 것들을 집중 감사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오세훈이 안 하니까 감사원에서 나서는 지금 회개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방통위는 저거 같은 편이라고, 가제가 개편이라고, 교통방송의 보도를 문제 삼지 않겠다. 교통방송은 종편도 아니고 YTN이나 연합뉴스 같은 전문 편성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문제 삼을 범주를 넘어서 있다고 말합니다. 1990년에 생겼는데 지금 방송통합법은 2000년 넘어서 생겨서 법이 통제할 수 없다라는 회개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회개한 이야기는 홍준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홍준표는 과거에 김어준 프로에 가끔 출연도 하고 했지요. 홍준표가 김어준은 B급 언론인으로 최고 절정기에 있다. 천재적 재능을 가지고 있다. 이 양반도 이제 좀 늙어버린 것 같습니다. 박수 칠 때 떠나라. 아니, 죽일 놈이라서 떠나라 해야지 천재적 재능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 박수 칠 때 떠나라고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참 웃기고 자빠졌는데요.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김어준의 문제는 국민의 세금, 거기에는 다양한 정치적 색깔을 가진 국민들이 낸 세금을 바탕으로 그 방송국을 운영을 하면서 저렇게 편파적으로 특정 정치 색깔을 드러내는 그런 왜곡 방송을 했다라는 것과 또 교통방송이라는 데서 정치적 편파성을 드러내는 그런 방송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 여기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어준은 깨끗하게 교통방송 그만두고 자기 유튜브 다스베이다에 가가지고 그 팟캐스트도 하잖아요. 거기서 마음대로 편파적으로 대선 시기에 하기 바랍니다. 왜 교통방송을 그렇게 온갖 더러운 소리를 듣고도 못 놓습니까? 솔직히 돈 때문에 아닙니까? 자, 김어준 많이 벌었잖아요. 이제 고마하기 바랍니다. 오늘의 디저트, 김어준 박수 칠 때가 아니라 깜빵 가기 전에 떠나라.